1970년대 경주관광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된 경주 계림로 정비공사. 하수관 매설을 위한 도로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래에서 무려 55개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14번째 고분에서는 한국 고대사 최고의 미스터리가 발견됐는데요. 바로 보물 제635호로 지정된 경주 계림로 보검, 소위 황금보검이라 불리는 그 보검이 발견된 겁니다. 이 검이 특이한 것은 아무리 봐도 신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이었는데, 칼집과 칼자루를 장식한 얇은 금판과 그 위에 새겨진 물결, 나뭇잎, 원 등의 문양이 상당히 생소했습니다. 또한 칼집에 박힌 3개의 붉은색 가네트는 한국에서 단 한 번도 발견된 적 없었을 뿐 아니라 가네트 중에서도 가장 희귀하다는 로돌라이트였습니다.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신라는커녕 아시아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디자인이었는데요. 2014년 말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한 이란 테헤란대 역사학과 모함마드 바헤르 보수기 교수는 이 보검을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건너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역에서 건너온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몇몇 유물들이 종종 한반도에서 발견되고는 하는데, 경주 구정동 방영분에서 출토된 사자상의 모서리 기둥에는 서역풍의 무인상이 도들새김되어 있고, 경주박물관 별관인 월지관 입구에 놓인 돌에 새겨진 대칭 문양 역시 서역 디자인 형태를 보입니다. 1985년 경남 합천에서 발견된 옥정고분에서는 로마 제국에서 생산한 로만 글라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물이나 문화는 대부분 실크로드를 따라 흘러들어왔는데, 실크로드는 근세 이전 중국 대륙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의 지중해를 잇던 동서교역 루트 또는 이러한 교역 루트를 통해 연결되었던 교역망을 말합니다. 이 루트를 통해 동서간의 문물이 왕래했으며 비단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도시나 마을이 생겨났죠. 논란은 있지만 실크로드의 시작점이면서 종착역이기도 했던 중국은 지금 이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1:1로 프로젝트인데요. 2049년까지 고대 동서양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1: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경제 및 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열겠다는 시진핑의 담대한 야망이 담겨있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전 세계 GDP의 32%, 무역의 39%, 인구의 63%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태어나길 원했죠.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천년야망이 좌초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인도가 합작으로 1:1로를 좌초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미국, 중국, 인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2013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 강연에서 내륙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구축해 공동번영과 협력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에서 해양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1:1로의 서막이 열렸죠. 그로부터 한 달 뒤 제18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1:1로 건설을 위한 각종 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등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는 1:1로는 참여국들과 거대 경제권을 형성해 공동번영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 골자인데, 이는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책대화, 문화교류, 유학생, 관광, 대학생 등 인적 왕래도 포함하는데,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관련 국가에서 760만 명이 극단적 빈곤에서 벗어나고 3200만 명이 차상위 빈곤에서 탈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1로가 전 세계 소득을 최대 2.9% 상승시킬 것이라 낙관하기도 했죠.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으로 1:1로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2017년에는 전 세계 80개국이, 2021년에 이르러서는 약 140여 개 회원국 및 31개 국제기구와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이 된 1:1로는 명분이 개발도상국의 공동발전 모델이고, 중국은 개도국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는 만큼 미국 등 서방국가에 중국 중심 개도국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부작용도 꾸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채입니다. 중국 때문에 벼락거지가 된 국가들이 등장한 겁니다. 1:1로는 쉽게 말하면 실크로드 구축을 위해 중국이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구축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을 공짜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 대여금이나 차관 형태로 돈을 빌려주되 중국이 항만이나 토지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얻는 형식입니다.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가령 키르기스탄에 철도를 건설하면서 그 나라 주민이 아닌 중국 인력과 중국 자재를 가져다 쓰니 경제 번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식자재까지도 중국산을 가져다 쓰니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어버렸죠. 참여국은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중국은 이를 무기로 정치적, 경제적 장악력을 키우는 기이한 사위였던 겁니다. 2020년 기준 1대1로에 참여한 전체 국가의 총 부채 규모는 약 3,8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47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세계 최빈국이 모여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빌린 자금이 전체 40%에 육박합니다. 세계은행이 올 9월 6일 발표한 국제채무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121개 저소득 국가의 대중국 채무는 약 1경 2,266조 원에 달하는데요. 1대1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스리랑카의 경우 중국의 빚을 갚지 못해 중국 국영기업에게 한반도타 항만 운영권을 99년간 양도했고, 대외부채의 3분의 1 이상을 중국에 의존했던 잠비아는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국가 디폴트를 선언했으며, 파키스탄도 과다라 항구 운영권을 40년간 중국에 빼앗기고 말았죠.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국가 디폴트 14건 가운데 9건이 아르헨티나, 레바논 등 1대1로에 참여한 국가에서 발생했고, 1대1로 참여국 가운데 23개국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즉 중국 자본으로 국가 발전을 꾀했지만 결국 중국 자본을 볼모로 각종 자원과 인프라를 전부 빼앗긴 겁니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은 일찌감치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며 1대1로를 견제해왔는데요. 일례로 G7은 2021년 6월 영국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1대1로의 맞불을 놓는 더 나은 세계재건 출범에 합의하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1대1로를 완전히 좌초시킬 담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구수 세계 1위로 올라선 인도를 통해서 말이죠. 지난 9월 9일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IMC는 중앙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항만, 철도 등으로 연결해 서진하는 중국의 1대1로 길목을 막아세우고, 인도와 유럽, 이스라엘, 중동 등 우방을 연결해 미국의 리더십을 확대하려는 전략인데요. 중동, 유럽 등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온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왔는데 이 전략이 오묘합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IMEC는 인도와 걸프 지역을 잇는 동부회랑과 걸프 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북부회랑으로 구성되는데, 프로젝트에 포함된 철도가 완공되면 기존의 해상, 도로 운송 경로를 보완하는 국가 간 선박, 철도 환정 네트워크가 완성됩니다. 이로써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요르단, 이스라엘, 유럽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운송이 원활해지죠. 이 회랑이 완성되면 중국이 10년 넘게 추진 중인 1대1로보다 더 짧은 경로로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는데, 이 시작점이 중국과 치열하게 다투는 인도입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젝트는 미국이 계획하고 그 선봉으로 인도를 내세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살펴봤지만 인도와 중국은 인구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라이벌을 자처하고 있으며 참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과 함께한 IMEC 발표 행사에서 이번 구상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항구들을 연결하는 진짜 빅딜이라며 더 안정되고 번영한 중동을 만들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오늘 우리는 커다란 상호 연결 구상을 출범시킨다며 우리는 미래 세대가 큰 꿈을 꿀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백악관 역시 이 기념비적인 회랑은 두 대륙에 걸친 연결성 강화와 경제적 통합을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럽과 중동, 아시아 사이의 철도와 항구 연결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이끈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갖 좋은 말로 포장됐지만 결국은 함께 중국을 때리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은 인도와의 양자회담에서 인도의 수건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지지를 표했고, 군사협력을 우주와 인공지능, 방위산업 분야로 다양화하자고 재확인하면서 미국 인도연합의 중국 때리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인데요. 한편 중국의 1대1로가 힘을 잃는 징조는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G20 정상회의 당시 시진핑을 대신해 참석한 리창 중국 총리에게 1대1로 사업 탈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G7 가운데 유일하게 1대1로에 참여했던 국가인데, 올해 말까지 탈퇴를 결정하지 않으면 2024년 3월에 협정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빨리 1대1로에서 탈퇴하고 IMEC로 갈아탈 계획인데요. 다만 중국이 워낙에 이탈리아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최대한 부드럽게 탈퇴할 최선의 전략을 찾고 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에 있어 중국의 1대1로는 다양한 측면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지는 몰라도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활용하려 할 테니까요.
과연 중국의 1대1로라는 담대한 계획은 끝까지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